국내 시장이 네. 말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맞습니다. 특히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네네. 자, 이제 아마 저희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표님의 또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이 늦은 시간 들어와 주신 건데, 네. 좀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네.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이 좀 본격적이었잖아요. 네. 어저께 잠깐 반등 나왔고 그 전에 이틀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좀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한까지 합쳐서 6, 7% 정도 빠졌을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중간에 본 거로는 예전에 그 주식시장 그런 부분들로 보면 지금쯤 되면 아마 오늘 오후나 오전에는 반대 매매 나가고 이랬을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이 네네네. 50조에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신용 잔고가 크지 않으니 아마 이건 순수하게 쌓인 걸 거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뭐 요번 주 초나 이렇게 돼서 체크해 보니까 제 말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탁금은 그대로 늘어나는 거 맞는데 신용 융자 잔고도 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용매매를.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 그 증권회사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 현금에 비해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게 네, 신용인데, 네. 그 신용을 사용한 금액이 네.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있는 현금만큼 사는 게 아니라 네. 신용을 하는 경우들은 그것들이 회전율과도 많이 관련돼 있고, 조금 어쨌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예탁금 늘어난 거에 의해서 자기 현금 범위에서만 사놓고 그냥 충분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네, 성격인데, 네, 네. 그럼 성격은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뭐가 나쁘냐면 지금처럼 연달아 떨어지고 이럴 때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어요. 네, 네. 담보 비율이라는 게 깨져가지고. 네. 근데 이 반대 매매가 어떤 방식이냐면, 저도 뭐 주식 브로커도 오래 했고 증권회사 오래 근무했으니까 필요한 돈보다 더 과다하게 팔아요. 이제 만약에 내가 현금이 5천만 원인데 신용을 써가지고 부족한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네. 그럼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어치만 반대 매매를 내보내서, 반대 매매라는 게 뭐냐면 증권회사가 강제로 그냥 파는 주문을 자기가 내버리는 거예요. 네. 고객이 안 내고. 네. 내가 안 내도 당신은 부족분이 생겼어 라고 해서 그 고객의 잔고는 아무도 원래 못 건드리고 주문은 자기만 내야 되는데, 네. 증권회사가 내버리기 때문에 반대매매라고 해요. 네.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쪽에서 보면 펀드 같은 걸로 보면 그걸 마진콜이라고 네, 네.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반대매를 내보낼 때 내가 5천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만큼 2천주만 팔면 좋은데, 네. 증권회사는 항상 과다하게 팔아서 예를 들면 뭐 2,500주, 3,000주를 확 팔아버려서 네. 팔고 나서 돈이 남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보유자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싸게 팔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최소한만 팔고 싶은데 최소한을 네. 안 팔고 확 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 쌀 때, 제일 쌀 때 나가버린 그 손해분을 메꾸는데 힘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막 나가고 그러면은 사실 수익을 내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요즘 저기에는 뭐 B2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레버리지를 잘 쓸 수 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이 마감을 해야 되는 레버리지는 이 투자에선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연달아 지금 빠지는 장 같은 것들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의 돈을 쓸 때는 조금 길게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뭐 그러니까 신용이 원래 3개월짜리고 이러니까요. 근데 미수라는 거는 3일짜리거든요. 근데 뭐 3일짜리 미수도 쓸 수 있고 3개월짜리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너무 짧게 기한을 가져버리시면 지금 같은 때 속수무책으로 뺏겨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내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가 돼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는 뭐 잘 아시고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제가 이 반대매 얘기를 드린 이유는, 반대매가 나가버리면 네. 오늘 원래 한국 시장이 2% 빠져야 될 때에도 오후에 3%가 빠지는 일이 그것들 때문에 나와요. 추가로 더 네, 빠져버리는 네, 네, 거네요. 네, 네, 네. 반대 매매로 파는 양이 많아질 때.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3% 빠졌으면 누군가 이렇게 확 뭔가 나쁘다고 보여서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코로나 때는 반대 매매에 의해서 몇 프로씩 더 빠졌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마진콜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매도의 일정 부분이 반대 매매에 의한 거라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저희는 그 떨어진 뭐라 그래, 프로테이지를 보고 놀래잖아요. 네. 뭐 진짜 나쁜 게 있나? 진짜 이 코로나 요즘에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바로 반영된 건가?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섞여 있는 허수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고요. 지금 사태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틀 연달아 빠졌고 잠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거의 이제 숫자만의 반등이었고, 그다음 왜냐면 그날 어저께 반등은 삼성전자가 3% 플러스 났다가 보합에 끝난 반등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얘가 지켜준 게 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빠졌다고 봐도 되겠죠. 또 오늘 또 연달아 빠졌기 때문에 그런 반대매매 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볼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보려면 아시아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네네네. 중국하고 일본은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거든요. 저희 네. 나라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후에는 유럽이 움직이고 있을 거고, 네. 미국 장도 선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선물을 김대리니까 말해줘서 제가 시간 듣고 있는데 반등이 다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장은 중국 1%, 일본 1%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만 많이 빠졌네. 네, 유럽장도 아마 지금 제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비교하면 아침에 끝난 미국장도 사실 약보합들이었거든요. 약보합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인데 혼조라고 보통 말하는. 네. 나스닥도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 0.6% 정도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한국장이 좀 과다하게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신용 매매에 의한 하락, 그 다음에 뭔가 그 연달아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숫자의 공포감은 있지만 아시아는 덜 빠지고 미국장도 그랬던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 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팩트는 일단 갖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네네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수 네네네.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건 아마 그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갑자기 또 확산되는 사건이 맞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죠. 그 시기와 또 맞물리다 보니까 네네네. 드디어 올 게 왔다. 예전부터 뭐 네네. 8월 유기설 그런 게 있던데 네네, 맞습니다. 이거였나?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네네.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수 있다. 네네네네. 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네. 자, 일단 오늘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한 부분들 좀 간단하게 네. 겁먹으실 필요 없으시다고 짚어주셨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질금리와 또 명목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네네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 좀 자료를 보면서 네네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물 시장, 그 메인스트리트는 이렇게 안 좋은데,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주식은 올라왔느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속에 네. 납득이 안 되는 마음을 네.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만 나와도 덜컹덜컹. 이게 터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가야 한다. 네. 그래야 오르내리는 거가 많아도 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같은 모습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저는 그 방법을, 그 해결법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올랐는지를 아는 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떨어진 거를 낱낱이 파헤치는 건 어쩌면 중요한 일일 것 같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됐을 때 네. 이런 자잘한 그런 파도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이 하락이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이게 추세가 바뀌는 건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럴 만한 팩트가 있는가? 네. 결국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렸다면, 네.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간 게 유지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설명을 좀 오늘 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그런 거잖아요. 올라온 거는 납득이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거냐? 이제는 꼭지를 찌고 내려올 거냐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올라간 이유에서 바뀐 요인이 있으면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시장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 더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 여기 아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흔히 말하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네네. 그동안 대표님께서도 네. 이제 꾸준히 오랜 기간 투자를 네.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이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폭락이 네. 추세가 바뀌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제가 뜬금없이 뭐 가족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지금 오늘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네. 분위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반대매 얘기 드리고 있는데 반대매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저도 뭐 여러 번 경험해 본 일이고 오랫동안 그쪽에서 일했으니까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 드린 것처럼 됐으면 죄송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이 시장을 볼 때 저희가 내 사이드에서 한쪽 숫자만 보다 보면 너무 치우치게 기분이 나빠지시거나 네. 기분이 나쁜 이유가 요번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 밑에서부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게 침울하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번이 지나가는 파도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이게 왠지 그냥 사소한 파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뭔가 그게 스물스물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네. 상당히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오늘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오늘 몇 프로 빠질지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내일은 안 빠져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해서 며칠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요번 파도의 크기가 내가 생각할 때 팔고 기다렸어야 맞을 만큼의 크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왜 지난주에도 저희는 그 고객분과 상담하는 파트너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신 게 있어요. 지금 팔아놓는 게 이익난 계좌들이 이익난 네.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걸 좀 팔아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맞을지 아닐지는 판단은 뭐냐면 팔아놓고 기다릴 만큼 폭이 나오는 조정 내지는 하락이냐를 판단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중요해요. 내일 몇 프로가 빠질지 내일 빠질지 오를지를 맞히는 건 저는 저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요. 그걸 맞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합쳐서 이번에 폭이 팔아놓고 기다릴 만큼 나오느냐 거는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지금이라도 좀 팝시다 라고 의견을 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렇게 팔아놓을 폭에 그런 조정이나 폭이 나오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이 제가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취하신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쉽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왠지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네. 네,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서 네네네. 제가 좀 시작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첫 페이지는 이게 이제 사실 뜬금없는 얘기 오늘 지금 시장 이렇게 어두운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잃어버리시고 저한테 몰입을 좀 해봐 주세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은 해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빠졌나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더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첫 페이지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막 완전 그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화면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시장은 경기를 대변하지 않는다. 네,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경기가 나쁜데 올라왔으니까 이상하다고 보지 마라. 네. 주식시장은 경기를 따라 경기가 나쁘냐 좋으냐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3개를 들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를 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했더라고요. 저기 여기 보시면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2008년도 노벨상 수상자고 크루그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의 그 스승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썼던 모든 완화 정책은 크루그만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지난주 제목하고 비슷하잖아요. 크래시 이코노미, 경제는 깨지는데 네. 라이징 스타, 주식은 오른다. 네. What's going on이죠. 무슨 일이 난 거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이걸 제목을 썼는데 다음 페이지 봐주실래요? 논지가 똑같아요. 보시면 그 발췌를 해놨는데 지금 빨간색 들어간 거 보면은 주식 시장은 not the economy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딱 말이 저하고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중간 걸 보면은 금리가 대여 일드 금리가 마이너스 네. 그 하프 퍼센트니까 0.5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다. 네. 마이너스 상태. 이거 제가 실질 금리 얘기 오늘 드릴 거고. 네. 두 번째 맨 마지막 보면은 why are interest rate so low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저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게 채권 금리나 이런 금리를 말하는데 네. 왜 이렇게 금리가 낮은가라고 말하면서 결국 제가 이렇게 빨간색 쳐놓은 게 이 얘기를 다 안 읽으셔도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금리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이 높은 게 경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이 사람 칼럼 내에도 쭉 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식 시장이 경제를 꼭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상 증세인 건데 네. 이 사람도 주식시장이 경제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금리 때문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네. 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 금리 얘기를 네, 좀 네. 드릴게요. 네. 저희 김은영님, 하선영님들께서 네네. 오늘 좀 투자에서 좀 네네.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위로받으려고 오셨다고. 네. 네, 아마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네네. 네, 마음 상태가 되실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패닉셀링에 의해서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패닉셀링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주로 FOMC 의사록 이런 쪽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그 패닉셀링이 맞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빠진 건 사실이니까 그럼 왜 그런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는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 답입니다. 네.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오른쪽 아래부터 보시면요. 이건 좀 장기 그래프예요. 네. 여기서 어딜 보셔야 되냐면요. 좀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눕혀가지고요. 2009년도를 보려는 거예요. 여기죠? 네네. 2009년도 2000에서 900까지 떨어진 거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네요. 정말. 깊이 움직파인 부분 지금 네. 센터장님이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한 거기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떨어질 때 아니고요. 네. 바닥 찍고 올라가는 2011년까지 그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네. 그걸 자세히 나타낸 게 왼쪽 부분이에요. 왼쪽에서 맨 끝에 있는 15%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점이 바닥 그게 900대예요. 거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 전에. 예. 네. 거기서부터 2011년까지 올라간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늘려서 자세히 하면 왼쪽인 거예요. 이걸로 보면 일자로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는 수많은 등락과 이런 것들이 반복이 그 등락이 1, 2%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5%, 10%, 10%들의 조정들이 네. 저렇게 모여서 저런 경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등락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만든 맞죠. 거죠. 네. 근데 그 폭이란 게 사실 다시 되돌아가는 하락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하지만 네. 다시 다음번에 올라갈 때 더 고점을 내는 그쵸. 그런 하락이잖아요. 이걸 저희가 조정이라고 해요. 추세를 깨지는 않는. 네, 대표님 이때 당시에 10%씩 약 조정됐을 때도 네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으셨겠어요. 나갔죠 시장을. 왜냐하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10% 조정이면 지금 저희가 3일 4일 합쳐서 6% 정도씩 조정했거든요. 네. 내일도 4%가 빠지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5%씩 빠지는 게 하루 이틀씩 들어가고 막 그런 식의 조정들. 요런 구간에서 진짜 많이 나가실 거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싶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죠. 예. 올라가는 거 싶다가 또 떨어지면 야 이거 3번 떨어졌으면 진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정폭을 보면 10%씩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는 한 치 앞을 못 봐요. 네. 그래서 저 그래프를 지금 지났으니까 늘어놓고 보는 거지 네. 실제로는 저 그래프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런 조정을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큰 하락의 부분이었잖아요. 네. 아니 큰 상승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큰 하락이 온 뒤에 네. 2, 3년간 제가
시장이 평탄하게 올라가는 네. 얘기를 할 때 네. 그 평탄함 속에도 저런 10% 조정들이 네. 섞여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 10% 조정 때마다 오늘 같은 회의를 했었던 거죠. 네. 이거 시작된 거 아니냐. 다시 원자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원자리 갈지도 모르니까 이익을 취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1년에서 한 2년 가까이 사이 동안에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네. 그 상승의 중간에는 이런 갈등들이 네. 계속 됐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저 안에 저런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하락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 그 안에서는 그 계곡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네.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봐야만 보이는 거죠. 그러려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헛된 원인이었다면 네.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놓은 이유가 타당하고 네. 그게 어떤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면 이 기반이 깨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유지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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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Y가 중요해요. 왜 올랐어? 왜 빠졌어? 지금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은데 최고점을 찍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걸 만들어낸 팩트가 변한 게 없으면 네.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게 변해야 내려가죠. 네. 전에 말씀하셨던 것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조정이 뭐 올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팔고 현금을 보유할 정도까지의 조정은 아니고 네네.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조정은 올 수 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요즘에 이런 시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네. 작년도 테슬라 있잖아요. 너무 네.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작년도 테슬라가요. 그 공매도 회사가 그린라이트라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헤지 펀드 공매도로 성공한 그 그린라이트가요. 대규모 공매도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 내 가지고 세미나를 계속 해줘요. 네, 네. 세미나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 쓰레기다. 이 주가 그 주가가 그 쓰레기라는 주가가 500불이에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800불인데 지금 저렇게 멀쩡한데 500불 때도 그린라이트는 공매도 네. 치자고 예, 그 세미나를 무료로 막 해줬어요. 자기에게 동참해라. 네네네. 그 테슬라가 지금 1,800불을 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하룻밤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공매도의 그 비를 맞고도 올라가 있는데 네. 그 동안에 500불에서 1,800불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암울한 그게 있었겠어요.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있었겠어요. 네. 근데도 그 테슬라가 가진 그런 밸류 팩트를 변하지 않았으면 계속 보유했던 사람들. 그쵸. 본질이 흔들리는 네네네. 그게 있다면 그거를 믿고 그거가 항상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넌 잘할 거야. 그리고 눈 딱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가치가 얘한테 아직 그대로 있는지를 네. 간간히 의심스러울 때마다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팩트가 변하지 않았는지. 네, 네. 그럼 변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든지 더 사든지. 네. 예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아마존도 네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못 가져서 한다는 아마존인데 네. 이것도 매년 20%씩 폭락이 있었다고. 네, 그렇죠. 네. 제가 가끔씩 몇 번에 걸쳐 센터장하고 막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약오르다라고 하면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아마존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안 밝혀졌었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뻥 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20%씩 막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사건이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이냐면 이놈이 어떻게 돼도 돈을 버는 놈이라는 게 확 밝혀져 버렸어요. 세상이 다 알아버렸죠. 네. 빅텍이 레이달리오조차도 이게 안전한 주식으로 그 같이 어떤 돈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꼽는 4가지 중에 빅텍이 들어갈 정도로. 네. 근데 레이달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다시 극단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더 횡행을 했다고 보시자고요. 네. 만약에 더 정말 근데 미국도 지금 우리 못지않아요. 네네. 근데도 미국장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네. 끝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더 심해지면 과연 이 사태에서 이익이 더 나서 올라간 이번 주 중에 히트를 친 건 월마트, 그 타겟 이런 애들이 과연 코로나가 오면은 아 얘들은 이제는 나빠질 거야 생각하겠냐고. 아니에요. 지금 미국 저 심각한 코로나 속에서 완전 서프라이즈를 낸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심해지면 얘들을 사지. 코로나가 심할 때 더 좋아졌던 놈을 사지. 그때 그러면 얘 버리고 항공주를 사겠어요? 아니면 뭐 호텔을 사겠어요? 결국에는 얘는 이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존재감을. 네. 이제는 더 나빠지는 게 뭔데 지금 코로나 더 심해지는 거죠. 그쵸. 예,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라라는 걸 증명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미 그들의 가치를 알게 된 거는 쉽게 버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장을 올려놓은 그 팩트, 그 사실이 뭔지, 네. 그 근거가 뭔지를 마치 아마존처럼 지금 그 말씀드린 월마트나 타겟의 그런 실적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알아버리면 네. 안 흔들려요.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고. 네네네. 네. 예전에는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타겟의 실적이 이렇게까지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 코로나 이 와중에 우리로 말하면 그 이마트 같은 그런 걸 하고 월마트가 그렇게 실적이 더 나왔다는 얘기야? 타겟이란 데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파는 그런 데인데 여기가 실적이 더 좋아졌다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온라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얘들은 끄떡없겠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숫자로 보던 그들의 그런 영업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들여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더 나쁜 사태가 왔을 때도 그 이익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전까지는 우리는 기업 투자를 그냥 실적이 좋다 그러면 좋다만 듣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그러면 서프라이즈 듣는 거예요. 뭘 해서 좋은지는 잘 모르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알아버린 거죠. 그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마치 이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처럼 조금 더 선명하게 이 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이해하시면 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게 되고 네. 이게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 아까 아마존처럼 네, 네. 얘네는 나빠지면 더 좋아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시는다면 네. 사실 지금 이런 조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네. 많은 도움을 주는 조정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사실 어떤 분들께는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오면은 네. 어찌 보면 이 위기처럼 보이는 게 기회로 다가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본질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우리 장 대표님의 네.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는 게 아마도 지금 저희가 한국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 저희 이제 랜선인맥. 네, 식구들 같은 분들은 전부 네. 다 어떤 생각이 있을 거냐면 안다. 우리가 얘기 나왔던 건 미국장이고 그런 건 거기가 그런 건 알겠는데 테슬라는 미국 회사니까 그리고 걔들은 셧다운을 겪었고 그 락다운 속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이미 네. 최악을 넘은 거 아니냐. 네. 근데 한국은 셧다운을 안 했다. 네. 이번에 하면 어떡할 거냐. 3단계로 간다고 지금 다 난린데. 네. 그럼 주식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한국은 안 경험해봤다. 네.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그리고 한국장은 미국장보다 심리적인 두려움이 지금 더 커요. 네.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니까. 미국은 최악의 코로나라는 걸 경험해봤어요. 지금 근데 숫자는 더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 그런 황폐함은 아니니까 경험해봤다고 치고 우리가 볼 때는 네. 우리는 안 가봤거든. 그러니까 더 공포감이 있으실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제 말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이 더 반영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네.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미국장을 올려놓은 이유가 한국장을 올려놓은 이유가 다르다고 보시지 말라고요. 한국은 동학개미가 들어가서 올렸어. 아니죠. 거긴 로빈훗이 있잖아요. 네. 지난 한 두세 번 전에 제가 어떤 거 보여드렸냐면
이 주도 종목이 바뀐 거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그죠? 그리고 다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들어와서 중국은 부추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이 현상이 왜 나타났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다 몸으로 뭘 느꼈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따져보면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네. 내 돈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를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주식이라는 어떤 다른 자산,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놔야 된다라는 느낌이 네. 온몸으로 다가와서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올려놓은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거죠. 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도 유동성을 얘기 드리면서 유동성 장세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때 유동성 장세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봄이냐 뭐 금리나 뭐 이런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유동성은 실물 지표가 좋아지지 않을 때 실물 지표는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유동성의 힘으로도 주가는 오르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미국을 올려놓은 거 한국을 올려놓은 게 똑같이 유동성이라면 우리는 안 가본 길이라는 독특한 두려움은 있지만 근간이 같기 때문에 근간이 네. 안 바뀌었으면 한국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리적인 공포가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어저께인가요? 그 개인 투자자 열심히 매도할 때 외국인 기관은 열심히 또 샀었어요. 어저께인가요? 네. 제 기억에는 코로나 이 공포는 어저께도 아마 공개가 됐었을 거예요. 이게 다시 화요일장이었나요? 그래서 이게 재유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은 왜냐면 8.15 집회 뭐 이러면서 그 교회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그랬던 거라.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샀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열심히 판 거는 뭔가 팩트가 바뀌어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코로나 위험에서는 샀어요. 네. 그건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약간 질이 다른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판 이유를 그들한테 물어보면 이유가 코로나 때문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어저께는 샀거든 또. 네. 그죠?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을 올려놓은 근간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네. 그게 중요하고 그게 안 바뀌었으면 심리적인 공포는 심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더 네. 크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